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이고요. 정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일, 바로 주한미군 4,500명을 미군이 철수시키려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거 무언가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4,500명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한국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 보고 체계를 통한 추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게 먼저 보도를 나왔다? 이건 뭐겠습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자, 미군 철수를 외쳤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자,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괌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한미군을 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미국 국방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력 약화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 4,500명 가량을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28,000명 가운데 45,000명을 괌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데요.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다만 지금 이 계획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논의된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구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오늘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트 응우엔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계속 흘러나올 경우,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다.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한다면, 그죠? 중국에 쉐쉐하고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정도가 아니죠.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지소미아라든지 문재인이 망쳐놓은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일 삼각 협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북, 대중 억지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사실 뭐 이런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결국 핵심은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가 동맹으로서 그냥 단순한 뭐 우호 관계 정도가 아니라 혈맹 아니겠습니까?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고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게 미국인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이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은 미국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올 리가 없죠. 일각에선 또 이런 말에 부하내동에서 보수 쪽에서도 이 기회에 자체 핵무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과연 보수 정당을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할 것이냐, 그죠? 한미 동맹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치 세력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정치 세력과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싫다는데 주한미군을 주둔할 필요도 없고요. 싫다는데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죠. 점령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견제 내지는 압박, 미국과의 연대를 포기한다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절대 다수가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세력들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감안을 해서 동북아 정세,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했던 세력들, 지금 주한미군 4,500명 철수 뉴스에 이거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반미 종북 세력들이야 만세하겠죠. 하지만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스윙보터, 그러니까 그 진영별 결집, 그거는 당연히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 보수는 엄청나게 결집하죠. 그리고 중도에서는 뭐 대부분 주한미군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명에게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요. 5월 31일 토요일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광화문으로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1절보다 더 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